1학년 해외여행 못 갔으면 좋겠어? 네. 야, 국외 애들은 지금 붕괴해. 국외 앞에서 해외여행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일 거야. 니넨 제주도라도 갔지. 8기는 가면 돼. 8기는 어? 8기는 그냥 가면 되죠. 8기 애들? 그냥 지금 장기로 되는데. 8기 애들은 일부 애들은 벌써 갔다 왔지. 엄마는 놀러 가면 가방에 들어있는 거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또 다른 단일고리까지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다중고리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중고리에 대한 얘기. 다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자, 다른 단일고리에서의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을 이 책 표현대로 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대로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게 회로를 다룰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 자, 우리 옛날에 했던 걸 거야.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을 보자. 너희들이 확실히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인각 1학년 애들은 지금 히터 안 켜고 수업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무릎이 좀 시리지? 그때 햇빛이 있는데 저 햇빛 없는데. 나는 추워 죽겠는데 애들은 싫대.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한번 살펴볼게요. 책에 소개한 방법과 좀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책에 소개한 대로 그냥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외부의 저항이 all1, all2, 책은 스몰 얼로 썼어. 그냥 라지 얼로 쓸게. 자, all3로 직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하자. 이때 얘의 기전력을 이 책에서는 E 썼는데 우리 일단은 V라고 쓸게. 자, 이런 회로에서는 항상 누가 일정하다라고 했지? 전류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가 돼? I1.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I2. 자, 그리고 얼3 들어간 전류를 I3라고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사실 이걸 알 수가 있어. 자, I라고 하는 녀석은 I1 더하기 I1과 같고 얘는 I2와 같고 얘는 I3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쵸? 자, 한편 전체 전압을 V라고 했을 때 각각이 갖는 전압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 전압을 뭐라고? V1. 이 전압을 V2. 이 전압을 V3라고 얘기했대. 자, 그렇다면 V라는 값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라고 쓸 수 있겠지. 각각의 걸리는 양당 간의 전압을 구해보면 온 법칙에 의해서 V1이라는 녀석은 I1 all 1, V2라고 하는 녀석은 I2 all 2인데, 자, I1 all 1이 I1이라는 게 I와 같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어? I all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V2라는 값은 I2 all이라고 쓸 수 있고, V3라는 값은 I3 all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지. 지금 구해진 이야기들을 두 번째 식에 넣어주면
V라는 녀석은 I1 all all 1 I all 1 더하기 I 어이쿠야 미쳤나봐. all에다가 첨자를 써줘야 되지. 자, I all 2 더하기 I all 3라고 얘기하게 됐대. 따라서 I라는 녀석 곱하기 all 1 더하기 all 2 더하기 all 3가 되는데 저 세 개의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등가 저항 하나를 살펴보자는 얘기지. 맞아? 따라서 이때 전체 등가 저항 값은 all EQ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all 1 더하기 all 2 더하기 all 3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개가 오든 상관없이 계속 더해주면 된다라고 해. 자, 할리데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 현서야, 현서. 현서가 오고 나서 너 희수 너보다 더 많이 자는 애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어? 너가 안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현서가 뭐 거의 압도적인데.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자. 자, 쟤는 고리에서 전압 강화가 기존력의 총합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이거는 할리데이 책이야. 할리데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얘는 E 마이너스 전류가 일정하니까 I all 1 마이너스 I all 2 마이너스 I all 3라는 값이 0이다 라고 얘기했지. 고리 규칙을 쓴 거야. 폐회로 정리라고 했던 걸 쓴 거지. 따라서 E라고 하는 것은 I 곱하기 all 1 더하기 all 2 더하기 all 3 이런 식으로 나타내줬고, 자, 이 값을 I all EQ라고 쓴 거지. 따라서 all EQ라는 값이 얼마가 돼? all 1 더하기 all 2 더하기 all 3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굳이 왜 중복되게 이 설명을 해줬냐면 회로 해석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해.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것,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체 전압들이 각각의 전압들이 각각의 전압들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라고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해. 문제 풀 때 간단한 회로 문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한편 두 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 한번 얘기해 줄까? 전위 구하는 거 내가 해준 적 있니? 전위? 자, 전위 구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요즘 최근에 문제는 없는데, 기출은 없는데 과거에 인광만 있을 때 기출 문제들이 몇 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자, 이쪽에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중학교 문제 갖고 얘기해 주자. 자, 이쪽에 몇 볼트짜리 I가 있다라고 할까? 각각의 저항은 35ohm이야. 하자. 이때 나타난 이 전압은 몇 볼트라고 할까? 15볼트라고 해보자. 5볼트? 5볼트 해줘? 그냥 숫자 간단하게 하려고. 자, 이런 회로가 나타났을 때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이라고 하자. 얘는 접지가 된 거지. 자, 이렇게 연결됐을 때 A와 B점에서의 전위를 묻는 문제들이 있어. 오케이? 그 전위를 안다면 전위 차들 이해하기가 쉽겠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접지를 떼서 버려.
접지가 있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전류 가서 이쪽으로 튀어나가면 어떡해? 걱정부터 되잖아, 그지? 전혀 그럴 일이 생기질 않거든. 그래서 떼서 버려 일단. 떼서 버리면 얘는 이런 문제가 돼버리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몇 볼트? 15볼트. 30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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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옴이야. 그럼 이 부분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지? 20옴이 돼버리지. 그럼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니? 50옴이 돼버리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얼마야? 0.3A만큼 흐르겠지. 이쪽으로 0.3A 흐르면 이 양단 간의 전압은 얼마야? 9V가 되겠지. 10V? 자, 이 양단 간의 전압은 또 몇 볼트야? 6V가 되겠지. 대칭이니까 이 양단 간의 전압은 몇 볼트가 돼? 3V. 여기도 3V가 돼버린단 말이야. 즉, 이 녀석의 차이가 몇 볼트? 3V. 이 녀석의 차이도 3V가 돼. 이때 접지를 박아놓으면 얘는 전위가 0인 점이라는 거야. 기준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기준 위치. 전위가 0인데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이 점의 전위는 플러스 몇 볼트? 3V. 얘는 0V보다 낮지. 그래서 몇 볼트야? 마이너스 3V. 자, 이 점의 전위는 얼마가 되지? 얘보다 몇 볼트 높아야 돼? 몇 볼트 높아야 돼? 9V만큼 높아야 되지. 따라서 플러스 12V야. 이 양단 간의 전압이 15V가 되는구나. 이해해? 그래서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서 각각에 대한 전위 차이들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해갖고 계산을 해주면 각 지점에 대한 전위를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전위에 관한 얘기들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기선 두 점 사이의 포텐셜 차이인데 이것은 자, 뭐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두 지점 사이의 전압 강화라고 얘기하는 걸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알고 있는 얘기니까 대체해 보도록 할게. 친구야 자지 마. 졸지 마. 저 잘생긴 녀석이 왜 졸고 그래? 자, 예준이가 비웃었어. 자, 실제 전지에서의 포텐셜 차이를 얘기해 보자. 자, 실제 전지에서의 포텐셜 차이인데 우리 어저께 한 얘기 드리네. 단자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내부 저항이 고려되어졌을 때 단자 전압이 나타나는 걸 의미해 주죠. 그래서 단자 전압은 I 얼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일반적인 전지에서의 단자 전압은 V라는 녀석이 기전력 마이너스 I 곱하기 내부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계된 얘기 받고 회로의 접지 얘기는 요 이야기로 대체해 주도록 하고요. 일률도 지난 시간에 계산했죠. i제곱 얼 또는 얼분의 v제곱 또는 vi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것 얘기해 보자. 이때 기전력에 대해서 인류를 얘기한다면 IE라고 써주면 되시겠죠. 그래서 다 했던 얘기니까 패스하시고 27-2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다중고리 회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자, 다중고리 회로를 보자.
다중고리 회로를 얘기해 봅니다. 자, 다중고리 회로라는 것은 자, 병렬 연결이 포함된 회로를 의미해 준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회로가 다음과 같이 꾸며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된 회로라고 합시다. 각각의 전지의 기전력을 뭐라고 할까? E1이라고 하죠. 기전력 방향은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기전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기전력 E2라고 얘기해 보자. 자, 이때 전류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항은 얘가 얼1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낀 아이가 얼3고 얘가 얼2, 얼3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를 I2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1, 2 바뀌었지? 얘가 2고요. 얘를 3라고 하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만약에 전류 방향이 맞다면 이 회로에서의 기전력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해줄 수 있죠? 무슨 계산이 필요해. 기전력의 크기는 어떤 관계 가질까? 얘는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센 요속 쪽으로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현우야,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지? 어허. 지웅아,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니? 해맑게 웃지 말고. 주원아,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지? 누가 더 세? 야, 얘들아,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마스크 써라. 얼굴 다 노출된 사람 선생님이 어릴 때 본 애들이 도엽이, 범호, 그 다음에 준현이, 희수밖에 없지. 마스크 쓴, 복도에서 봤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깐족거리는 거. 과학 안 듣고 후회 존나 했지, 1학년 때. 어떻게 될까? 2원이 더 커요. 왜 그렇지? 이 방향으로 흐르잖아. 얘를 무시하고 까고 이쪽으로 흐르잖아. 만약 이 방향이 맞다면.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 뭐라고 부르는 점이야? 와갖고 나뉘니까 분기점이야. 요 점은 뭐가 되지? 얘와 얘가 합쳐져서 가니까 결합점이야. 응? 똑같아. 자, 그럼 분기점 또는 결합점에서 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 이 책은 접합점 규칙이라고 그랬어. 접합? 정시현이야, 정시현. 규칙이라고 썼는데 정리라고 많이 써. 얘는 결합점 또는 분기점의 정리야. 자, 어떻게 써줄 수 있지? 전하량 보존과 똑같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얘는 I1 더하기 I3라는 값이 I2와 같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이 경우에.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접합점 규칙 또는 자, 결합점 정리, 분기점 정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이 녀석들에 대해서 자, 고리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보죠. 범호가 시작됐다.
보무 어젯밤에 안 잤어? 간만에 야동 봤어? 응? 왜 이렇게 졸고 그래? 선생님 어저께 되게 슬픈 날인데 나의 맛집이 하나 없어졌어. 아니 있는데 안 갈 거야. 맛이 달라졌어요. 재작년에 8,000원인가 9,000원 했는데 어저께 갔더니 18,000원이 됐어. 어디 가요? 그 태평양 뿔테기. 2인분 알탕이 18,000원이요? 1인분에. 1인분에 18,000원이요? 아니 계산 나는 그게 가장 최근에 갔을 때가 12,000원이었거든. 그래갖고 별 생각 안 하고 먹고 소주 4,000원 받으면 16,000원 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와 23,000원을 받아. 소주도 5,000원 받대. 그러니까 뭐 안 가면 되지. 참고로 저 앞에 있는 계양 동태탕은 알탕을 9,000원 받거든. 근데 양이 비슷해. 굳이 뭐 대구 아니어도 동태나 대구나. 알탕집 맛있어요. 어? 알탕집 맛있어요. 저기? 맛있어. 9,000원이야. 여기서 2번 먹을 수 있어. 알탕 먹으러 가자. 오늘? 미친 새끼 아니야? 나오는데 시간 한참 걸려. 나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 쉬워요. 15년 먹자. 가는데 15분이잖아. 오는데 15분. 왔다 갔다. 그럼 니네는 약 30분을 지각할 계획이니? 어? 점심때라 또 사람도 많잖아. 저녁 때 먹. 그래서 어저께 되게 슬펐어. 자, 요 녀석 갖고 그러면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무의 고리가 폐회로가 몇 개가 있지? 폐회로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폐회로 이런 폐회로가 있을 수 있겠지. 두 번째 폐회로는 이런 폐회로가 있을 수 있겠지. 세 번째 폐회로는 바깥쪽을 도는 폐회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폐로 정리 이미 했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 배터리의 마이너스 쪽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 좀 이따 이거 폐로 정리 이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야.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지. 여기가 출발점. 이쪽 고리에서는 얘가 출발점, 전체 큰 고리에서는 얘가 출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를 1고리, 2고리, 3고리라고 하자. 1고리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1고리에 대해서 먼저 기전력이 생기지. E1.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내려가니까 전합 강화가 있겠지. 전합 강화가 있어서 마이너스 I1 all 1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전류값 따라도 상관없어. 얘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전류에 대해서 반대로 가면 전압이 상승하겠지. 높이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플러스 I3 곱하기 all 3라고 해주는데 그렇게 왔더니 어디 왔어? 제자리에 왔지. 0이라고 써줄 수 있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폐로에 대해서, 두 번째 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얘 플러스가 돼버리지. E2. 자,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가는데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오히려 상승이 생겨. E2 all 2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뭐가 생겨? 상승하겠지.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뭐가 돼? I3 all 3가 0이야. 모두 다 합이 0이라는 걸로 보아. 뭔가가 부호가 반대다는 얘기지. 아마도 기전력 방향은 반대가 될 수 없으니까 전류 방향이 달라야 될 것 같아. 자, 한편 세 번째 폐로에 대해서. 세 번째 폐로에 대해서는 E1 마이너스 I1 all 1 플러스 마이너스 I2 all 2 마이너스 E2가 뭐가 돼? 0이 됐다라고 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큰 고리에 대해서는 안 쓰는 게 좋아. 왜? 자, 안 쓰는 게 좋은데 숫자가 더러운 게 아니고
얘를 빼봐. 빼보면 오지, 내려오지, 얘와 얘가 지워지지, 그리고 얘 내려오지, 얘 내려오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부하다라고 흔히 표현해. 식상한 식이 돼버린 거야.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식이야. 이런 식들은. 그래서 고리 규칙을 쓰게 될 때는 항상 작은 고리만 생각하자. 근데도 미지수가 하나 남는다 라고 할 때 큰 고리를 써주면 돼. 특히 바깥쪽에 배터리가 포함된 큰 고리를 그때 써주면 돼. 이 미지수가 부족할 때 쓰는 방법이야. 미지수가 남아돌 때 쓰는 방법.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를 안 쓰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런 고리 규칙인데 조금 있다가 회로 정리를 한번 정리할 때 뒤쪽에서 한번 정리를 새로 해드리고 이야기하고 연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이라는 게 있어. 다중고리 회로에서. 자,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을 보는데 얘를 어떻게 해줍니까? 첫 번째 얘에 대해서 얘는 뭐 거의 똑같을 것 같아.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 수 없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해. 똑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자. 이쪽에 저항 하나가 있어. 두 번째 저항이 있고 세 번째 저항이 있어. 뭐야? 어머야, 2년 후에 너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공부해. 지잡대 가느냐, 메인 학교 가느냐, 그걸 상상하면서. 지금 과학고 애들도 지잡대 가는 애들 생겼단 말이야. 대전공대도 지잡대인가? 자, 포항공대도 지잡대잖아. 대전이요? 오! 무시하네 이 새끼. 지잡이다. 야, 포항은 지잡이다. 마음속에 이렇게 카이스트겠네. 지방이 있으면 진짜. 포항공대도 뭐 지잡이니까 뭐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다 지잡이다. 좀 쓰이게 먹네. 상상을 좀 좋은 상상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막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냐? 그 생각하면 뭐 하기 싫고 하기 싫어요? 원래 하기 싫어. 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지. 그게 공부. 대학교 가면 놀 생각하죠. 일단 가봐. 할 거 더럽게 많다. 형이 과제 취업 준비 시험하는 것보다 취업 준비. 공부 더 안 하고? 꿈이 바뀌었어? 그것도 돼. 취업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유학 갔다 오는 것도 좋아. 그러면 좀 늦지 않아? 어? 좀 늦지 않아?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그렇게 늦게 했는데도 선생님 후배 지금 하나 부사장이라고 했잖아. 늦게 간 대신에 회사 경력을 인정받아 갖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렇게 이사로 들어왔어. 상무로. 다른 애들은 되게 부장으로 들어오거든. 걔는 상무로 들어왔어. 그것도 뭐 삼성반도체 다녔었으니까 더하지. 다른 회사 가니까. 자, 이쪽에 자, 전압 V가 있대. 또는 E라고 써도 상관없어. 이런 회로에서는 전류가 나오겠지. I만큼의 전류가 나오겠지. 이 전류가 all1을 지날 때 뭐가 돼? I1. all2를 지날 때 I2.
all 3를 지날 때 I3라고 해. 오케이? 그렇게 사는 것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 매일 술을 못 먹잖아. 그쵸? 다 즐겁게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맨날 이대 파묻혀갖고 사는 것도 재미 별로 없을 것 같아. 접대하느라 많이 마시지 않을까요? 어? 접대하느라 많이 마시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부사장이 접대를 한다고? 걔 CTO야, CTO, 최고 기술 책임자. 걔 세계의 공장들이 막 널려 있기 때문에 아마 잠잘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대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그 후배한테 엄청나게 나무랬는데 책을 하나 잃어버려갖고 책을 새로 샀어. 고체물리라는 책을 새로 샀는데 이 녀석이 꼭 지 책인 것처럼 내 책에다가 서명을 한단 말이야. 응? 지가 저자도 아니면서. 응? 그러니까 서명해 주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항상 처음 하는 사람처럼. 처음처럼. 한마디로 처음처럼. 기분 되게 나쁘잖아. 왜? 맨날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어? 머리가 깡통돼갖고 맨날 리셋해가 새로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 막 뭐라 했어. 야, 왜 항상 초보자처럼 얘기해놔? 아니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요. 야 이 새끼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맨날 깡통이 돼갖고 처음 보듯이 하란 얘기 아니야. 맨 처음 보듯이. 이런 책이 또 하나 있다. 대학교 때 읽다 만 책인데 엘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거든. 엘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야. 그 책은 선생님한테 평안한 수면을 줬어. 책을 읽고 5쪽을 한꺼번에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5쪽을 읽으면 아침이야. 5쪽을 읽으면 아침이야. 그래갖고 5쪽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는데 그 책을 한 150쪽 정도 될라나? 가장 뒤에까지 읽은 데가 약 10쪽 근처야. 10쪽 근처인데 되게 재미난 게 10쪽쯤 가면 앞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머리를 리셋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책이야. 나중에 대학교 가서 불면증 생기면 엘빈 프롬이야. 엘빈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꼭 한번 읽어봐. 너희에게 평온한 휴식을 줄 것 같아. 아 요즘 불면증 있었는데 그 책 읽을 걸. 까먹었다. 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때 이런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연결된 연결을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병렬 연결 양 끝의 전압이 항상 어때? 같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V라는 녀석은 V1 그리고 V2, V3와 모두 다 각각 같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편 전류값은 전하량 보존 또는 이 책처럼 접합점 규칙, 분기점의 정리, 결합점의 정리처럼 자 각각의 저항의 합이 각각의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와 같지. 세 번째, 각각의 저항에 대한 전압 강화 또는 온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V1이라고 하는 것은 I1 곱하기 all1이야. 따라서 I1이라는 것은 all 1분의 V1이 되는데 얘가 뭐가 돼? all 1분의 V 또는 2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2라고 써도 상관없어 이거. 오케이? 2라고 써도 상관없어. 자 마찬가지 I2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는 2라고 썼을 거야. all 2분의 V. I3라고 하는 녀석은 all 3분의 V라고 써줄 수 있다. 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자 얘네들을 두 번째 식에 넣어보는 거지. I라고 하는 녀석은
all 1분의 v 또는 2 더하기 all 2분의 v 더하기 all 3분의 v라고 얘기해서 v로 묶어보면 all 1분의 1 더하기 all 2분의 1 더하기 all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자 여기서 나타나는 자 전체 all 대신에 all EQ라는 값을 이용하게 됐을 때 all EQ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등가 저항이 all 1분의 1 더하기 all 2분의 1 더하기 all 3분의 1 더하기 똔똔똔똔 이렇게 주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같은 크기의 저항을 가졌을 때 직렬 연결을 하면 자, 전체 저항의 수가 n개라고 하고 각 저항이 얼이라고 하면 전체 저항은 얼마야? n얼. 만약에 n개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지? n분의 얼. 그래서 이런 사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축전기 연결과는 반대가 되죠. 직렬 병렬이 반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걸 살펴보고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쉬운 얘기, 직렬 병렬 얘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키르호프 법칙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뒤쪽에 뱀장어 문제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해. 자, 이쪽에 전지를 연결할 거야. 각각의 전지는 내부 저항이 있어. 자, 이렇게 연결된 전지 세트가 있대. 자, 하나의 기전력을 E라고 하고 내부 저항을 모두 얼이라고 할게. 이게 가로 방향으로 몇 개 있다라고 할까? M개가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몇 개가 있대? N개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 오케이? 자, 이때 이 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자. 전체 전류를 구해 보지. 자, 얘는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가 있어. 저항은 저항끼리, 전압은 전압끼리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 전지와 내부 저항의 순서를 다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얘는 전지 세트로. 자, 얘는 M2라는 값의 전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때 병렬 연결된 N개의 연결은 전압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전압에 영향을 주지 않지. 병렬 연결하면 수명은 길어지는데 전압은 일정하단 말이야. 이해해요? 수명은 길어지만 전압이 일정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 자, 한편 내부 저항들은 따로 묶어보면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얼이라는 저항이 m개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m얼이 되겠지. 그런 녀석이 n개만큼 병렬 연결돼 있어. 그럼 내부 저항이 얼마가 되지? n분의 m얼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습니까? n분의 nm얼이야. 자, 이 녀석이 외부 저항에 연결이 돼 있어. 자, 외부 저항 라지 얼에 연결돼 있대. 그럼 전체 기전력의 총합은 얼마야? m이지. m이지. 자, 이 값은 마이너스 i 곱하기 라지 얼 마이너스 i 곱하기 m분의 m 얼이 돼버리겠네. 이 값이 0이야. 따라서 i라고 하는 값은 얼 플러스 n분의 m 얼분의 m이라는 값이 되겠지.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 양변에 n을 곱해주면 mn 2 나누기 n 라지 얼 더하기 m 라지 스몰 얼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해해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저렇게 나오면 당황해갖고 이런 결론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봐두시고요.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이거는 과학고 입학 문제에 연습 문제로 많이 활용하던 문제인데 우리 배터리를 연결해 쓰게 되면 항상 병렬 연결할 때 동일한 전압을 연결해 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다루지 않을게요. 연락 가르쳐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지도 않으니까 안 할게요. 나중에 하도 심심하면 물어보세요. 배터리 다른 녀석, 전압이 다른 녀석을 병렬 연결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라는 걸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키르호프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호프 법칙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거기 뱀장 문제가 똑같은 문제지? 책의 연습 문제 뱀장 문제가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이게 너네 학교가 아니고 인과에서 최근 연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해. 너네에서 나왔나 인과에서 나왔나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키르호프 법칙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범호야, 현서야. 자, 그러면 키르호프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키르호프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키르호프 제1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얘가 접합점 규칙이야. 접합점 규칙이야.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접합점에서 접합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이 자,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고 얘기해. 이때 결합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 I라고 하고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I라고 표현했을 때 시그마 I J가 0이라고 한다. 오케이? 시그마 IJ가 0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키로프 제2법칙이 있어요. 자, 키로프 제2법칙. 이 책 표현대로 얘기하면 고리규칙이야. 고리규칙이야. 이 고리규칙인데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임의의 고리에서 이게 폐회로야. 닫힌 회로에 대해서만 자,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해. 임의 고리에서 전압 강하의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 강하의 총합과 같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이것을 키로프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키로프 제2법칙 고리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 방법대로 그대로 시전해 주시면 돼. 자, 우리 기전력을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했지? 마치 전기에서의 힘과 같은 역할을 해. 사실은 전기를 유발하는 것들이 역학적 개념이 힘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해서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줬는데 살펴보니까 이 기전력이라는 게 바로 힘 F에 해당하는 값이 돼버려. 오케이? 힘 F에 해당하는 값이 돼버려서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고? 운동 방정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자, 운동 방정식 풀 때 우리 단계가 있었잖아. 주어진 그림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하고, 자, 그리고 물체 운동을 예측하여 가속도를 설정하고, 그 가속도 방향과 같으면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에 힘의 부호를 붙여주고,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연립해서 풀어준다라고 했지. 얘도 거의 비슷한 순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폐회로 정리, 고리규칙 적용하는 법을 한번 보자. 자, 고리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리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스텝 1이라고 하자. 각 고리에 흐르는 힘들을 모두 표시한 힘들이래네. 전류를 모두 표시한다. 표시할 때는 화살표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줘요. I1, I2, I3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방향 잡는 거하고 비슷하지. 하지만 얘는 전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임의로 놓은 거야. 오케이? 운동 방향을 임의로 놓듯이 얘 그냥 임의로 놨어.
단 내가 방향을 잘못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부호만 반대로 나타난단 말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스텝. 자, 이 기전력, 이 전류 방향들을 얘기한다면, 자, 약속이 있어. 자, 이렇게 전류 방향을 설정했다면 얘는 폐회로 방향을, 고리 방향이라는 것을 설정해야 돼. 고리 방향.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전력 전압 강화를 따질 방향이야. 이걸 1학년 때 배울 때는 물론 에버랜드 가서 푸른 라이더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여행의 방향을 우리 이 기전력 방향 기전력방이 아니고 고리 방향이라고 얘기하거든. 고리 방향을 설정해. 이거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서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여기에 고리 규칙을 적용할 거야. 자, 먼저 기전력의 방향에 대해서 보자. 자, 기전력의 방향을 살펴보는데 고리와 같은 방향, 고리 방향과 같으면 얘는 플러스 2라고 쓰고요. 그리고 고리 방향과 반대이면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자, 한편 전압 강화의 방향을 보자. 자, 고리 방향과 같으면 얘는 마이너스 I 얼이라고 써줘. 자, 그리고 고리 방향과 반대이면 얘는 플러스 I 얼이라고 해. 스텝 3. 각 고리에 대해서 고리 규칙을 적용한다. 이때 위 부호 약속에 의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 모든 기전력의 총합은 모든 전압 강화의 총합과 같다라고 얘기해. 이게 0이라고 해. 여긴 플러스 적었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나열해 준 거야. 이해해? 이때 이 각 고리에 대해서 다뤄주는데 어떤 고리야? 가장 작은 고리, 단위 고리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면 돼. 자, 네 번째 단계. 자,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연립해서 푼다. 자,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약속이 고리규칙 적용해서 미지수의 전류값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고리규칙 세우는 연습을 하나 해보고 자, 응용된 예를 하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닭발 먹으러 가야 되겠다. 도가니가 아프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가장 간단한 예야. 풀이는 없어. 그냥 식만 세우는 연습만 해볼 거야. 굉장히 유명한 예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자. 얘는 기전력 E1이고 얘 all1이고 E2고 all2고 all3고 all4라고 하자. 이때 전류 흐르는 방향을 내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 어떻게? 전지에서 나오는 걸로 잡아. 얘를 I1이 나온다라고 해. 오케이? 이쪽에서는 뭐가 나가지? I2가 나가는 거지. 첫 번째 단계 전류 설정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모이는 거잖아. 그지? 모이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야. 합쳐져서. 방향이 어찌됐든 상관 안 해. 합쳐져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I3다 라고 쓰면 미지수 하나 더 생기지. 맞아? 그래서 이 그림상에다가 결합점 정리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얘는 I1 더하기 I2를 직접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새 나갈 때는 다시 I2가 되고 이쪽으로는 I1이 되겠지. 그쵸? 자, 이번에는 고리 방향을 설정해 주자. 고리는 어떤 방향으로 잡아줄까? 고리를 잡을 때는 기전력의 마이너스 쪽에서 출발을 시켜주는 게 문제 풀 때 가장 도움이 돼. 도움이 된다니까? 도움이 안 되는군. 자, 그러면 어저께 내 부모 칭찬했는데 오늘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현서도 어저께 칭찬해 줬었는데. 초반 교시라서. 자, 얘는 뭐라고? 초반 교시라서 잠을 충전을 못했어. 초반 러시했다고? 초반 교시라서 잠을 충전을 하지 아, 못했어. 마지막 타임만 멀쩡한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랬구나, 부모야. 빨리 앞뒤로 흔들어. 옆으로 흔들어 봐봐. 자, 여기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출발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좋아. 기전력 방향으로. 편리한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리는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구해보면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세 고리에 대해서 고리 규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고리에 대해서 고리 규칙을 한번 볼게. 얘를 첫 번째 고리, 두 번째 고리, 세 번째 고리라고 할 때 첫 번째 고리에 대해서 E1 마이너스 어론에서는 전류 방향과 폐로 방향이 같이 고리 방향이 같아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 마이너스 I1 all1이야. 자, 그 다음에 all3를 지날 때도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따라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곱하기 all3야. 이렇게 쓰는 게 엄청 도움이 커. 4원1차 연립방 정식 푸는 것보다 2원1차 연립방 정식 푸는 게 훨씬 3원 1차 연립방 정식 훨씬 더 편하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미친 척하고 어떻게 문제 풀다 보니까 5원 1차 연립방 정식이 나온 거야. 그거 푸는데 오전에 한 10시부터 풀기 시작했는데 오후에 4시까지 못 풀었어. 왜? 자꾸 식이 돌아오는 거야. 연립을 거의 다 시켰더니 소거가 안 되고 자꾸 돌아오게 돼. 미지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 그래갖고 짜증나갖고 행렬 갖고 풀었거든. 행렬로 30분 만에 풀었어. 행렬은 연립방 정식 풀이하는 한 방법이지. 그래서 행렬로 푸니까 엄청나게 빨랐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했는데 귀찮아서 싫더라.
참고로 3월 1차 연립방정식 역행렬 구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 그치? 3월 1차 연립방정식 역행렬 구해봤니? 그 맞히는 순서가 있잖아. 그게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 제거하는 순서더라고. 자, 아직 그 부분은 안 해봤구나. 자, 그래서 all3가 됐대. 그럼 이쪽으로 내려올 때 또 마찬가지지.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마이너스 I1 곱하기 all4야. 얘가 0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다 세워놓고 구경하고 있구나. 자, 두 번째 고리에 대해서 E2라는 녀석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곱하기 all3 마이너스 I2 곱하기 all2가 0이 돼버렸지.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고리에 대해서 세 번째 고리의 출발점은 이온의 마이너스에서 출발하지. E1 마이너스 I1 all 1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기전력 방향은 이 방향. 얘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전압 상승이 일어나지. 전류 방향과 all2를 통과할 때 전류 방향과 고리 방향이 반대 방향이거든. 그래서 I2 곱하기 all2 다시 마이너스 I1 곱하기 all4가 0이다 라고 얘기했지. 이 두 자, 이 마지막 식은 쓸데없는 식이라고 했지. 왜? 두 녀석의 차이하고 똑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키로 법칙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 풀이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저항 연결을 할 거거든. 1학년 때도 해드렸는데 하나가 9기 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간단한 거, 정사면체 형태를 가졌던 게 나왔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몰라서 한번 웬만한 거 다 보여드릴 거야. 전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한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것 같아. 다 까먹었을 것 같아, 많이들. 그래서 그거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다행이네. 한점 내리고 하지 말까? 다 기억하는 거 같네. 안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다른 것만 기억나요. 해야 돼. 형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실탄이 그래야 돼.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했었어. 본 기억이 있을 거야. 사실은 바깥쪽 거는 내가 가정을 한 거야. 오케이? 내가 가정한 거지 실제 문제에는 주어지질 않아. 자, 이런 회로가 있는데 얘가 15mm래. 얘 15mm고 얘도 15mm고 얘는 25mm, 얘도 25mm라고 해. 이 회로는 이 회로는 전류의 특성을 이용해서 전체 저항값을 구해보래. 얘가 하는 전체 저항을 구해보자. 원래는 이거 키료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야 풀려. 나중에 델타2y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풀기도 했지. 기억에서 지웠구나. 자, 그러면 이 회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기본적인 회로에서 얘는 이곳을 출발점으로 할게. 이렇게 나타났대. 자, 이때 흐르는 회로를 살펴보면 이쪽에 만약에 I라는 I라는 전류가 들어왔다라고 가정하자. 미지수야. 자, 이때 위로 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아래로 가는 전류는 얼마가 되지? I-I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나눠지게 되는데 I2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는 뭐가 돼? I1-I2가 되겠지. 맞아요? I1-I2가 I-I1과 합쳐져서 이쪽에 오게 되면 이쪽으로 오는 전류는 뭐가 돼? I-I2가 오게 되죠.
두 개 합쳐져서 이쪽으로 i라는 전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야? i, i1, i2가 있잖아. 그 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V를 넣어줘야만 했어. 왜? 두 개의 폐로와 나머지 또 다른 폐로가 필요했던 거야. 요 가장자리로 도는 폐로는 두 개의 폐로에 합이 될 테니까. 자, 이때 얘 기전력을 E라고 놔보자. V라고 써도 상관없어. 자, 얘를 고리 1. 그 다음에 얘도 출발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가기로 할게. 고리 2라고 하자. 그리고 이쪽에 출발해서 위로 가는 이 고리를 고리 3이라고 얘기할게. 자, 그러면 고리 1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고리 1에 대해서 이쪽을 출발하니까 전압 강화부터 생겼지. 마이너스 10I1.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강화 생겼지. 마이너스 10 곱하기 I1 마이너스 I2.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0 곱하기 I 마이너스 I1은 0이 돼버린 거야. 자, 루프 2. 자, 이 두 번째 루프에 대해서 이쪽을 출발하면 마이너스 20 I2 플러스 자 10 곱하기 I 마이너스 I2.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0 I1 마이너스 I2가 0이라고 해. 자, 루프 3에 대해서 자, 얘는 2 마이너스 I1 곱하기 10 마이너스 I2 곱하기 20이 0이 돼버린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 I1, I2를 I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 쓰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000 다 지워버릴까? 000 다 지웠다. 먼저 얘는 2I. 그 다음에 I1은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I1. I2는 하나가 있지. 마이너스 플러스 I2가 0이야. 자, 두 번째 식도 000 다 지워버리고 I에 대해서 보니까 10I니까 I 마이너스 I1은 I1 하나 있지? 끝. 자, 얘는 플러스 I1이 되네. 자, 그 다음에 I2는 마이너스 4I2가 되네. 이게 0이야. 그러면 두 번째 식에다가 4를 곱해줄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8I 더하기 자 빼기 얼마? 4를 곱하면 16I1 더하기 4I2가 0이 돼버리지. 더해줘. 그럼 9i라는 녀석 마이너스 15i1이라는 값이 0이야. 그럼 i1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i1은 5분의 3 i라는 값이 됐대. 그쵸? 자, 아무 때나 집어넣어 버릴 거야. i1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i 더하기 i1 대신에 5분의 3 i라는 값은 4i2가 돼버리네. 그럼 두 개 합쳐지면 얼마가 돼? 5분의 8i라는 값은 4i2가 돼버리니까 i2는 얼마? 5분의 2i가 돼버리겠지. 그쵸? 얘를 이 식에다 집어넣어보자. 2라고 하는 값은 i1 대신에 5분의 3 곱하기 10 더하기 i2 대신에 5분의 2 곱하기 20이 돼버렸대. 2, 4 얼마가 돼버리지? 14 어이쿠 i 빼먹었다. 14i가 됐대. 얘는 하나의 저항이 있다라고 할 때 얘를 all EQI라고 쓸 수 있잖아. 그쵸? 따라서 이때 등가 저항값은 얼마가 돼? 14옴이 된다라고 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키로법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요거 정도 풀 줄 알면은 웬만한 거 다 해줄 수가 있어. 좀 귀찮은 게 좀 있지. 배터리가 많은 경우.
배터리가 많은 경우도 좀 귀찮기는 해. 그 다음에 축전기까지 혼합 연결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축전기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선택해 주면 되니? 축전기와 직렬 연결된 회로는 이거 보통 정전 상태일 때 얘기하거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사실만 명심하시고 보시면 돼. 그럼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 우회해서 계산해 주면 돼. 단 그 양단 간의 전압이 축전기에 걸려 있다라고 해. 그래서 그만큼이 충전돼 있는 상태로 놓여 있게 될 거야. 우리 이거 작년에 학교 문제들 때문에 많이 풀어보지 않았니?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을 잘 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계와 전압계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전류계와 전압계. 자기장부터 나갈까? 아니면 자기장부터 많이 나갈까? 아니면은 뭐부터 나갈까? 역학 부분을 먼저 나갈까? 역학 부분을 먼저 나가면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역학 부분 운동량 보존 뒤쪽에 자, 우리 질량 중심까지 했었을 거야. 그지? 질량 중심하고 운동량 보존까지 했었지. 회전 운동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까지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일요일 날은 다시 1권을 갖고 오시자. 그래서 3월 한 세 번째 주 정도까지는 계속 진도를 나갈게. 진도 나간 다음에 다시 시험 대비로 되돌아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류계 전압계에 관한 얘기들이 있다. 에이, 전류계 전압계 못 다루겠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질문 있는 분. 질문요. 아마 자기장이 아마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학교 프린트 보고 학교 선생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소반지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 가능성이 높아. 질문. 질문이요. 안 해요? 눈앞에 밥이 어른거리니? 식사들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